사이다 무비튼. 남편과는 맞선을 통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걸 알게 됐다. 좀 더 철저하게 이 모자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나에게도 오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내 눈앞에서 그런 꼴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너무 당연지사처럼 이루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도저히 먹히지가 않았다. 엄마가 우리랑 기꺼이 같이 살겠다는데 오히려 고마워야지 라는 말에 멘붕. 역시나 동거를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교묘한 갑질도 시작됐다. 내가 만든 음식을 식탁에 올리기도 전에 싱크대에 투척. 이렇게 맛없는 요리가 내 아들 입에 들어가는 꼴 난 못 본다 라면서 시어머니가 직접 다시 만들었고, 남편은 맛있다고 좋다고 먹으면서 같이 살면서 너도 엄마처럼 요리 솜씨가 좋아지면 좋겠다 라고 속도 모르는 소리를 했고, 월급을 받으면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쳤다. 돈 관리는 엄마한테 맡기면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속 터지는 소리나 하고, 나는 10원짜리 한 장 만져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아들 체면이 뭐가 되겠냐며 조선시대급 황당 발언으로 묵살. 결국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한 벌 사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 나.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 그 잡채. 그런 와중에 남편의 불륜과 사망 소식을 동시에 접하게 됐다. 그 계기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험악한 얼굴로 느닷없이 집에 들이닥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네? 심장마비로 당신 남편이 죽었다고! 라면서 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다가 순간 이 갑툭녀가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륜녀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제야 남편에게 일이 생겼다는 걸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불륜녀도 제정신은 아니었는지 나한테 그 말만 쏟아내고 나서는 재빨리 사라졌다. 마치 자기 볼 일은 이제 다 끝났다는 듯이 말이다. 나는 인근 종합병원에 연락해서 남편이 응급실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바로 달려갔다. 의사 말로는 아마도 불륜녀와 호텔에서 미래를 벌이던 중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둔 것 같다고 했다. 그 후 불륜녀의 정체도 밝혀졌다. 불륜녀는 남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계약사원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남편과의 관계를 곧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상당히 동요하고 있었다. 솔직히 남편에 대해서는 결혼 후 급속 냉각 상태였던 터라 이 비극은 자업자득이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조용히 덮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돈 많은 남자를 놓칠까봐 겁이 났는지 불륜녀는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예상 밖의 금액을 위자료로 제시했고 신속하게 입금됐다. 만약 남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다면 이렇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불륜녀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무슨 근거인진 모르겠으나 불륜 위자료가 친보인 자기한테도 떨어지는 줄 알고 은근히 기대하는 얼굴이었다. 세상 어디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건지 한심하게 그지 없었지만 이걸 이용해서 복수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판사판 돈에 집착하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나더러 유산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사실 남편은 회사에서 임원직이었고 수입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결혼 전부터 이미 모아둔 재산이 꽤 됐었다. 물론 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나한테 장례 비용은 내 아들 통장에서 꺼내가는 거 허락하겠지만 나머지는 나한테 다 가지고 와 라고 압박을 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불륜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쓰고 다녔는지 몰라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겨우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 아마도 불륜녀와의 데이트 비용, 밥 먹고 호텔 가고,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불륜 여행까지 돈은 구멍난 독에 있는 물처럼 대책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통장 문제는 나한테 손해될 일도 아니고 해서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미리 말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수중에 돈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누이 부부를 불렀고 나를 창고처럼 쓰고 있는 쪽방으로 내쫓더니 내 방을 시누이 부부에게 자기 멋대로 내줬다. 사실 우리 집은 2세대 주택이었고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벌이는 횡포에 나의 복수심은 점점 불타올랐다. 물론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었고 남편이 남긴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는 척, 유산 상속을 포기한 척 연기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무슨 딴소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류만큼은 제3자의 공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준비했다. 남편의 재산과 저축이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큰 기대를 품고 있던 시어머니는 서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사인에 도장까지 찍더니 아주 흡족해했다. 우리 아들처럼 똑똑하고 착한 애는 다시는 없을 거야. 마지막까지 효도를 하고 가네. 라면서 죽은 아들을 칭찬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난 후 과연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왔지만 때를 기다리면서 죽으림을 다해 참았다. 시댁에는 돌봄이 필요한 시할머니가 계셨고 당연히 그건 며느리인 시어머니 몫이었지만 하녀처럼 부리는 내가 있었으니 남들한테 효부 소리가 듣고 싶어서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설치길래 그냥 내버려뒀다. 시어머니는 남편 49제가 끝나면 시할머님을 모셔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지만 나는 그날만 지나면 그 집에서 나올 계획이었다. 남편 장례식 후 시댁에서 동거를 시작한 시누이는 대체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나한테 가사도움이라고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런 태도로 다 나타났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참고 견뎠다. 시댁에서 나오기 직전 시누이 남편한테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슬쩍 귀띔을 해줬다. 사실 시누이 부부의 동거는 시누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었고 시누이 남편은 속았다고 평소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처신하라고 말하자 시누이 남편은 괴로운 듯이 고개를 푹 수그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진 모르지만 시누이 부부 사이도 이제 평탄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서 받았던 수모를 되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갑질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49제가 끝나자마자 전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럼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필요도 없고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남편 유산도 모두 양도했고 앞으로는 별일이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한 후 내 짐을 들고 시댁에서 나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지 멍만 때리고 있었다. 집안일에 시할머님 돌봄까지 누가 다 하려는지 물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나는 불륜녀한테서 받은 위자료만 챙겼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부모님도 남편 장례식에서 시어머니가 보여준 태도는 사람 됨됨이가 의심스러웠었다며 내가 돌아오자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준비한 대반격이 시작. 우선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시할머님이 오셨다. 하지만 부려먹으려던 내가 없으니까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불이 난 것처럼 전화를 해댔다. 너 당장 집으로 와. 시집을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돼야지. 라고 시대착오적 발언을 했지만 나는 이미 시댁과 관계청산을 위해 수속을 밟은 지 오래고 그 집 며느리도 아닌데 남의 집에 가서 효부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발광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는 남편이 남겨놓은 막대한 재산의 일부를 떼내서 할머니를 시설로 보내기로 한 모양인데 통장에는 고작 몇십만 원밖에 없다는 걸 알고 현타 오고 놀라서 나한테 또 전화를 했다.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고 따지길래 되게 아드님이 자기 애인을 위해서 그 돈을 아낌없이 바쳤답니다. 라고 하자 역시나 난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또 불륜녀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내고 그 여자 집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불륜녀가 저는 위자료 분명히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한테까지 돈을 줄 의무도 없고요. 라면서 단번에 거절. 하지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출연으로
자그마치 약혼 중에 바람 피운 게 들통이 나서 파혼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만수르급 남자와의 결혼이 박살난 불륜녀가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시어머니는 돈 받으러 갔다가 역으로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신우의 남편은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쏜살같이 그 집에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로또 터진 걸로 착각했던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을 빚더미에 깔리고 말았다. 얼떨결에 덤으로 빚 폭탄을 뒤집어 쓰게 된 신우이는 엄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무슨 꼴이냐고 강분하면서 연을 끊었고, 시어머니는 집도 포기하고 노숙을 하며 홈리스로 전락하고 말았다. 탐욕의 끝은 자멸이란 진리.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